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3.5%가량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해 오전 한때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지만 오후 들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5.5%가량 감소한 127만 7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138만 채를 밑도는 수치인데 미국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재차 불발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MSCI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신흥국에 속하는 한국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11월부터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당뇨병 학회 ADA가 오늘부터 24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들이 첫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당뇨병 신약 엠블로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1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엔비디아의 급락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간 반면 이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그간의 상승 랠리에 마침표를 찍고 말았는데요. 이날은 AI 관련 빅테크주들이 하락을 보이면서 주요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간밤 3.5%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 엔비디아, 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반납한 것에 이어서요. 애플은 2%대, 브로드컴은 3%대, 또 마이크로는 무려 6%대의 급락을 보였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개별 주식과 주가 지수의 선물 옵션, 또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세만여의 날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또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이 미국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일 것이라는 것 역시 투심을 약화시켰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외인 수급이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강세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하락으로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0.8%가량 현재 조정받으면서 2,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까지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어치에 달하는 매물을 담아냈던 이 코스피 시장. 오늘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반대로 현재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낙폭을 이어가고 있고요. 0.6%가량 내려가면서 8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스닥의 이 부진에는 코스피 대형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간의 이 상승 랠리에 대한 조정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시장 출발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전력 설비주입니다. 네, 이 전력망 확충 특별법 1호 법안이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전력주들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이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최근 연일 이 사상 최고의 땡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력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력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력 설비주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인공으로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알아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 2,800 드디어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내려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2,800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2,779. 일단 여기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지. 뭐 돌파가 된다 하면서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벽을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못 뚫었다면 2,779 여기 고점이었는데 그 자리를 뚫지 못했고 거기에서 부딪히고 다시 일로 지금 밀려 내렸다면 그럼 계속 우리나라 지금 박스권에서 가는 것만 갔겠죠. 계속 가는 것만 가고 뭐 화장품만 가든 아니면 뭐 전선 전력 원전 테마만 가든 아니면 IT만 가든 가는 것들만 갔을 텐데 이걸 뚫었단 말이에요. 뚫었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이 다변화가 됩니다. 화학업종도 최근에 강했고 어제도 뭐 해운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 흐름들이 강했고 건설주도 어제 강했고요. 그리고 어제 증권하고 보험주도 강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강세를 주게 되면 지수는 올라야 돼요. 그 지수가 이제 올랐다가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밀려도 다시 눌림목 주고 다시 우상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그래서 3,000, 뭐 3,150, 뭐 3,200, 3,300이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적인 최고점인데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려면 이 엔진이 돌아야 됩니다. 피가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활유도 돌아야 되고 종목들도 혼자만 못 가고 여러 가지가 가야 되고 종목들이 꺾이면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IT주들이 어제 미국장 흔들렸다고 조금 흔들리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눌리는 건 나올 수 있어요. 눌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2, 3% 눌렸으면 2, 3%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고 3에서 5% 빠졌으면 5에서 10%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뭐 그런 흐름들은 계속 나올 텐데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2분기가 이제 7월 달서부터 제가 실적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발표를 하는데 지금 뭐 FN 가이드라든지 증권사에서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 분기 대비 지금 실적 추이가 점점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더 좋아질 거를 기대를 하고 움직일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나 그다음에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어디가 그래서 상장사 중에서 어디가 실적이 좋은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반도체 업종하고 반도체 장비주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화장품주들이 또 강하네요. 오늘 화장품주 또 움직이고 그리고 뭐 어제까지 강하게 움직였었던 저출산 관련주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름 테마 그다음에 올 여름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장마 때문에 이제 비구름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작년도 재작년에도 뭐 다른 나라들은 뭐 기온이 뭐 45도가 올라갔니 뭐 52도가 올라갔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했던 게 구름이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구름이 덮는다는 얘기는 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하고 날씨가 더우면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에어컨 틀기 좋은 최적화의 날씨가 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뭐 온도가 막 40도, 뭐 45도, 뭐 52도 막 이런데요 지금. 뭐 인도, 뭐 유럽, 뭐 미국 뭐 다 그렇다고 하니 그러면은 이제 전기 수요에 대한 안 그래도 지금 인공지능 AI 수요 때문에 전기가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이상 기온도 뭐 하루 이틀 했을 때에서 이상 기온이지 이게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계속 이렇게 되면 그게 정상 기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상 기온이라는 이 흐름들이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막 40도 되고 막 50도 되는 게 이게 정상 기온이 된다라는 거는 끔찍한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펼쳐져요. 매년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막 덥고 이러면은 이제 전력에 대한 뭐 에어컨에 대한 수요라든지 전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것도 이슈가 당연히 될 것이고 전기세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원전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법들을 통과해서 원전 발전법 해가지고 각 주마다 열심히 이렇게 막 통과시키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빌 게이츠도 소형 SMR에다 투자한다는 게 뭐 괜히 하겠어요. 빌 게이츠가 바보도 아니고 뭔가 미래를 봤으니까 이게 앞으로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뭐 원전 테마주들 안 그래도 이 얘기를 뭐 몇 달 전부터 얘기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직 안 움직이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제가 움직일 타이밍이 원래 4월, 5월, 6월, 7월 이때쯤부터 움직일 거라 그랬는데 이미 4월은 지났고요. 근데 전선 전력주는 이미 움직였죠. 5월도 지났죠. 전선 전력 테마주 먼저 움직였죠. 원전 테마가 별로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좀 이쪽도 좀 보셔야 되고 어쨌든 반도체 섹터들은 죽는 게 아니다. 어차피 계속 전 세계의 그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같이 이익이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이쪽도 안전하지만 테마주들이 참 이제 매매하기 좋단 말이에요. 아까도 지수를 잠깐 봤지만 지수가 뭐 그렇게 급락할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테마주들도 꼭 전력 전선 테마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화장품 안 죽어요. 하락장에서 죽는 겁니다. 종목들이 죽으려면 하락장. 예를 들어서 제가 2차 전지는 별로 그렇게 왜냐면 그거 매매할 거면 다른 거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전지도 안 죽습니다. 상승장에서는요 죽는 테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상승장에서 죽는 테마는 없습니다. 개가 안 갈 뿐이지 안 가거나 못 올라갈 뿐이지 죽는 테마는 없어요. 막 반토막 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반토막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하락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고공행진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 하락장을 만났을 때에서 고점에서 1년, 2년 동안 빠지면서 박살이 나는 거지 상승장에서는 올라간 놈이 더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상승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주들도 매매하기가 너무 좋은 장세로 바뀌었다. 자, 어제 얘기했죠. 자, 이렇게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6월도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르고 다가오는 7월을 맞이하고 있죠. 이 7월의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와 화장품 업종이 다시 한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고요. 또 오늘은 테마주를 매매하기 좋은 장세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칭 사례에 현혹되지 않도록 투자에 각별하게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재룡전기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전선전력주 하면은 요새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재룡전기죠.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볼 텐데요. 3.19%가량 견조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74,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 재룡전기 오늘은 어떤 식으로 공략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신고가 패턴이고요. 지금은 신고가 패턴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에 때가 잘 안 붙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니까 덤비질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는데 뭐 전선, 전력, 전기, 원전 이거에 대한 이슈는 올 여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수요 때문에 계속 올 연말까지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신고가 패턴인 재룡전기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재룡전기 다시 한번 만나봤고요. 신고가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6월 10일 주성엔지니어링 34,000원에 접근해봤는데 7.65%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이어서 6월 11일과 12일 PSK 매수가는 동일하게 33,300원 만나봤는데 벌써 11.11%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6월 13일 PSK 33,600원, 매수가가 300원 더 조정됐는데요. 10.12%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이어서 6월 14일 주성엔지니어링 35,000원에 만나봤는데 9.29%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전 종목이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7일 이수 페타시스 52,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1.92%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6월 18일 주성 엔지니어링 35,000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6월 19일 일진전기 25,800원 선에 접근해봤는데요. 0.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어제 주성엔지니어링은 35,500원에 접근해봤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585.57%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다 함께 저희 종목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이죠. 지난 한 주간 다뤄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이 재룡전기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일단은 이번 주 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나온 거 볼 텐데요. 일단은 잘못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17일 날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11.92% 이건 맞아요. 이수페타시스 11.92% 이거는 뭐 여기서 수익 난 거니까 이거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IT 섹터들 죽으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꺾여야 돼요. 이렇게 쭉 꺾여야 됩니다. 이렇게 축 늘어져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눌림목이니까 일단 엔비디아도 안 죽었고. 뭐 엔비디아가 뭐 흔들리면은 딴 애들이 가겠죠. AMD가 가든 퀄컴이 가든 딴 놈들이 갈 거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IT 섹터는 2분기 실적 발표를 두고 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IT주들은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더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비중을 한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줄였으면은 나머지는 더 가져가셔도 되고 이전에 더 싸게 사신 분들은 이미 오징어 다리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말씀드릴 거고. 자, 두 번째 6월 18일 날에 주성엔지는 35,000원에 드렸었는데 그날 주성엔지니어링이 35,000원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자, 보면은 주성엔지니어링 6월 18일 날 이날 저가가 35,050원이죠. 35,000원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잘못 나간 거다. 그래서 그날 미도달 됐습니다.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들어왔었어도 좀 전에 여기 35,1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인데 미도달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화요일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일진전기는 장중에 올라왔는데요. 일진전기는 장중에 2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일진전기도 신고가 패턴입니다. 이따 말씀드릴 재룡전기랑 비슷해요. 얘도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올 여름에서는 이쪽 테마주들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어제 35,500원에 드렸는데 일단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35,100원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마이너스 1.5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대충 한 1% 정도. 근데 이게 또 움직이니까 그래서 비싸게 산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35,000원대, 싸게 산 사람들은 32,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IT 섹터들이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막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급등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미국 시장 흔들렸다고 지금 얘네들이 가만히 조금 살살살 조정받으니까 얘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조만간에 또 36,000원 가고 또 37,000원 또 갈 테니까 그때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잘 눌러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눌러놓는 부분에서는 얘도 어떻게 보면 일진전기나 재룡산업처럼 신고가 패턴이죠.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안전한 종목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오늘 IT주들이 힘을 못 내네요. 오늘이 힘을 내는 쪽들은 화장품, 근데 화장품보다 더 센 쪽이 전선, 전력, 전기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기가 뺏기고 어제는 저출산 관련주로 매기가 뺏기고 그래서 그런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급등명중은 먼저 원익 QNC부터 자 6월 13일 이건 그냥 체크만 해드리는 거니까 대부분 급등명중으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IT 섹터고 그 종목을 얘기한 지는 2월 거의 올 초부터 계속 이런 종목들만 계속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계속 강세를 주고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눌리는 건데 이게 지금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지기 전에서는 올라가기가 좋았는데 지금 이 시그널은 옆으로 조정을 받거나 밑으로 한번 조정을 받고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3%나 수익이 난 상태에서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물론 지금 더 수익이 쪼그라들었겠죠. 비중을 더 줄이면 됩니다. 더 줄였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다시 사든가 아니면 비중을 더 줄였다가 줄인 걸 갖다가 지금 핫하게 강하게 움직이는 전선 전력주로 이동을 시키는 게 더 낫겠죠.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죽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조정을 받을 때 딴 놈이 움직이면 딴 놈 들어가서 먹고 나온 다음에 다시 얘네들이 IT가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니까.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이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건 다시 뭐 얘는 조정이 얘도 마찬가지죠. IT가 조정받으면 조정이 내려올 수는 있지만 또 올라갈 건데 이미 수익이 800%가 났던 종목이고 했으니 그렇죠. 800%가 난 종목이니 이미 절반 이상 팔았을 거고 그분들은 그냥 냅두면 돼요. 뭐 흔들리든지 말든지 그러다가 또 넘어가기를 기다리면 되고 어쨌든 7월 달서부터 8월 중순까지는 2분기 실적 발표니까 그 기대감에 더 내두셔도 되고 그다음에 2월 6일 날에 들어왔던 분도 똑같습니다. 100% 정도 수익이 났으면 한 주도 안 팔았을 건 사람들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파는 게 좋죠. 만약 어제 들어갔는데 어떡하나요? 팔아야죠. 지난주에 들어가서 지금 조금 먹었는데 어떡하죠? 팔아야죠.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빠지면은 버틸 자신 있으세요? 3주 뒤에 4주 뒤에 5주 뒤에 올라가면 그때에서 올라가면 저는 그거를 먹기 위해서 버틸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보유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100% 이상 수익 나고 800% 이상 수익 난 사람들이 한 주도 안 팔지 않았을 거고 이미 50%, 80%, 95%를 팔고 나머지 5% 남겨놓고 많이 갖고 있어야 50%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져가시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얘도 많이 올라왔죠.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았고 나스닥도 많이 올라서 조정받았죠. 이것도 뭐 맨날 쉬지 않고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지 30만 원 쉬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기다가 전 재산 다 투입하면 되겠죠. 근데 주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무조건 올라가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30만 원 올라가더라도 내려갔다가 올라갈 건데 내려가는 것도 일주일 만에 내려갔다 올라가면 여러분들 잘 버티죠. 한 3년 동안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못 버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신규 매수는 나중에 조정받으면 뭐 최악의 경우는 갑자기 IT 섹터들이 이상한 얘기 나와가지고 뭐 쭉 떨어질지도 누가 합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항상 고점에서 살 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악의 경우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최악의 경우를 못 버텨요 대부분. 최악의 경우 만약에 이거 14만 원까지 석 달 동안 빠졌다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누가 이걸 미쳤다고 여기서 하겠어요. 마이너스 40%까지 석 달 동안 빠졌다가 움직일 텐데 누가 사요 이거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신규적으로 매수할 거면 최소한 요 추세가 닿는 20만 원짜리라든지 아니면 이게 최소한이고 아니면 더 떨어져서 16만 원 내려오든지 안 내려오면 말고요. 딴 거 사면 되지.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비중을 줄여놓고 그런 사람들도 30만 원까지. 어쨌든 지금 추세로는 조정을 세게 받아도 20만 원이 안 깨지는 선에서 다시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추세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20만 원만 내려와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제 그저께 산 사람들 혹은 지금 사는 사람들 20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면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조정시 사야 돼요. 조정시.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고 수익률은 99.2%인데 흔들려도 저는 계속 30만 원 간다고 보는 생각이고 자 다음은 PSK. 얘도 뭐 추세는 강한데 이미 많이 올라와서 다른 애들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박스권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가격 조정을 받고 움직일 거냐. 미국 시장이 빨리 나스닥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나스닥이 오랜만에 5일선 이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도 나스닥이 조정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IT주들은
한 며칠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서 오히려 사이드 쪽으로 테마주들 하는 게 더 유리하죠. 화장품이라든지 음식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해운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전선전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증권시장이 점점 좀 좋아진다고 하면 어제 움직였던 증권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사이드 쪽으로 이게 테마가 순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IT가 나빠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올라간 폭이 있으니까 눌려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눌린다고 제가 지금 이거 IT 끝났으니까 조정받으니까 이제 안 움직일 거니까 계속 빠질 거니까 위험하니까 도망가세요. 이런 뜻도 아니에요. 조정을 끝내면 또 다시 올라가는 건 IT다. 그래서 비중을 줄인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죠. 혹은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한테 마찬가지고. 이것도 70%나 수익 났는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비중을 뭐 절반을 줄여놓고 나머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냅둬야지. 그랬을 때에서 4만 원, 5만 원, 6만 원을 노릴 수 있는 거고 어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조정받으면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이제 벌벌벌 떨어야죠. 언제까지 안 올라가나 이제 걱정이 커지겠죠.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 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횡보 내지는 이제 가격 조정 둘 중에 하나를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죽어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 조정이 또 마무리되면 또 위상방으로 올라갈 텐데 미국장 때문에 미국장이 오늘 밤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얘네들은 다음 주에 가격 조정이든 횡보 조정이든 좀 더 받아야 돼요.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때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또 쉽지는 않죠. 미국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PSK 홀딩스. 얘도 마찬가지죠. 뭐. 다 똑같아요. 차트 생긴 다 똑같은데 얘도 106% 수익이 난 상태에서 지금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5월 27일 날에 드렸던 PSK 홀딩스 얘도 단기간에 64%나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것도 6월 3일 날에 드리자마자 38% 수익이 났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수익이 빠르게 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 흐름이 전선 전력주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지금은 이전에서는 한미반도체라든지 PSK홀딩스를 공략하면 빠른 수익을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한미반도체 PSK홀딩스를 공략을 하면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수익이 안 나거나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과정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 흐름이 이제 전선 전력주로 들어가면 이제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바로 그 빠른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재룡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 패턴이고요. 자, 매수 가격은 사실 뭐 쫓아 들어가도 뭐 흔들려봤자 다시 또 올라가면서 고점을 뚫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싸게 사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분차트를 보면 이미 한번 튀었기 때문에 장중에 73,000원 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73,000원. 73,000원이 아니고 사실은 뭐 지금 가격 뭐 그냥 쫓아 들어가도 강한 종목 가격 안 주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매매가 좀 되는 사람들은 뭐 보고 차트 보고 가격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뚫게 되면 테마주라는 거는 상식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점 매수로 저는 73,000원을 얘기를 하지만 가격이 미도달 되더라도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재룡전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이 재룡전기 매수가는 73,000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봐야겠죠.
원익 IPS 오랜만에 들어와 줬는데요. 매수가가 37,000원,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는 반도체주의 흐름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원익 IPS.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3% 이상 현재 낙폭 기록해가면서 34,2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네요. 이 원익 IPS 오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저점이 있죠. 여기 박스권 고점이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또 떨어집니다. 반등을 줘도 또 떨어져요. 왜냐면 이 박스권 채널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얘가 뚫게 되면 언제 뚫 거냐면은 일단 뭐 실적 발표가 뭐 좋게 나오거나 7월 달서부터 그리고 이제 IT 섹터들이 다시 힘을 내주거나 그럴 때선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올 연말까지 본다라 그러면은 4만 원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11월 달, 12월 달 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서 보면은 얘는 4만 원 이상으로 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하게 왔다 갔다 이 흐름 안에서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대부분의 IT주들이 힘을 못 내기 때문에 나쁘다가 아니고 오늘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들 이쪽은. 그래서 지금 차트는 정상적이에요. 거래도 안 실렸어요. 거래도 없고. 그래서 여기 박스권 저점은 잘 안 깨질 겁니다. 여기서 그냥 버틸 건데 혹시나 깨지더라도 물량이 실리면서 떨어지면은 이 전저점까지 내려오지만 거래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깐 내려와도 다시 원래 복귀를 하면서 34,000원대는 회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만만한 자리가 34,000원대예요. 더 떨어져도 32,000원으로 떨어진 33,000원 떨어져도 언제든지 34,000원까지는 잘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게 34,000원대에서 잘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신 가격대가 37,000원대니까 거기가 이제 답답하고 꽉 막힌 그 꼭대기 자리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로 올라오면 또 부딪혀요. 그러니까 37,000원대에서 왜 거기서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다시 재공략을 하고 또 올라올 땐 팔아주고 내려올 때 다시 재공략하고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하여튼 지금은 IT 섹터들이 일단 일주일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주일을 지켜봐야 된다는 건 일주일 동안에 약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어제서부터 미국 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IT주들이 어제서부터 그동안 올라온 거에 따른 조정, 눌림목의 현상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강하게 조정을 받겠다라는 시그널은 아닌데 잠깐 쉬었다 가겠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재미가 없을 거다.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 동안 뭐 재미가 없어도 그러니까 여기 34,000원이 깨져서 재미가 없이 흘러내려도 2주 뒤에 2주 뒤면 이제 7월 시작이잖아요. 그때서부터는 다시 살아나면서 37,000원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운 차릴 수 있는 흐름들이 7월에서는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 네. 최근에 엄청나게 잘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요. 매수 6만 가격하고 2천 원에 샀어요. 66,000원 하셨어요.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비중은 20%. 네. 62,000원?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약수익이네요. 예. 한국가스공사. 원래 이런 식으로 막 치고 가는 종목이 아닌데, 그렇죠? 예, 예. 뭐 이게 지금 뭐 유전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예. 물렸잖아요, 크게. 예. 어느 정도는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도하세요. 일단 절반은 기본으로 파시고요. 예, 예. 절반은 기본으로 파시고 나머지들은 근데 저라면은 이거 왕창 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 저항대 이걸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고 N자 목표치도 줄 만큼 줬고 연기금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땡큐하고 다 팔았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왔죠. 네. 연기금이 최근에 팔았다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연기금이 샀네. 딴 걸 팔았다 그랬었나? 연기금은 샀네요. 근데 어쨌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일단 절반은 파시고 더 올라갈 때마다 더 파셔가지고 비중을 계속 줄이세요. 그래요. 그럼 좀 놔두고요.
뭐 조금은 놔도 되는데 이거 근데 5위선 이탈되고 이게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가격대가 5만 한 6천 원, 5만 7천 원 될 텐데 그럼 손실이라서 못 팔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수익이었다가 손실 나면 어떻게 팔아요? 또 기다려서 또 수익에서 팔아야지 그러면 또 5만 원 내려가고 그래서 네. 그러다가 4만 5천 원 내려가고 4만 원 내려가고 그 얘네들은 원래 한 번 빠지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빠지죠. 원래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예. 지금 갑자기 이슈 때문에 막 급등을 하는데 요 타이밍에 잘 파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뭐라고요?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근데 뉴스로만 움직인다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지죠. 오랜만에 네. 이거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기관들이 아니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들어와 갖고 땡겨 올려놨는데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 무거운 종목을 그러니까 뉴스는 도움을 주는 것뿐이고 이번에 올리겠다 해서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일부를 가져가라고 하는 거는 아직 5위선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5위선 이탈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수익이 3만 원대사가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는 5위선 이탈 나오게 되면은 미련 없이 잘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은 비중이 조금 남으면은 팔 수는 있는데 비중이 또 많아 버리면 또 못 팔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절반은 팔고 나머지는 분할로 이렇게 매도하다가 나머지 조금은 가져가다가 좀 이게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는 확 매도하면 되고 아직 네. 꺾이지는 않았어요. 지금 봐서는 일단 전고점 자리 6만 5천 원 자리를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외국인들이 안 팔았고 연기금들도 보니까 계속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절반을 팔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분할로 매도하면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프로.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5천원 20%요. 10만 5천 원? 예. 10만 5천 원에 20%. 예. 제가 이거 예전에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거 4천 원대 추천했었거든요. 예. 근데 엄청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네. 자 일단 에코프로도 2차 전지 죽지는 않아요. 자 차트를 죽지는 보면은 죽지는 않아요. 상승장에서는 네.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타를 치거나 수익으로 날 수는 있습니다. 얘도. 예. 근데 너무 재미가 없죠. 움직임이 예전처럼 막 2차 전지 옛날의 흐름은 자고 일어나면 막 급등해 있고 자고 일어나면 급등해 있고 막 나는 10%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70% 수익 나 있고 70%만 수익 나고 팔려고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또 100% 수익 나 있고 이게 2차 전지의 흐름이었는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고 지금은 들어가면 물리고 들어가면 물리고 그러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그냥 단타거리로만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대충 씹었다가 단물 빠지면 버리고 팔았다가 또 들어갔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매매했으면 좋겠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걸 뭐 욕심내 가지고 그래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이것도 언젠가 또 14만 원, 18만 원, 20만 원 가겠지. 그런 거는 차라리 저쪽으로 가서 생각하세요. 그것도 전선 전력 테마주. 그렇죠. 새롭게 새 거로 움직이잖아요. 원래 테마주라는 거는 때가 타면 안 움직여요. 그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전지는 때가 너무 많이 탔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물려갖고 이미 이거 금액 큰 사람들도 엄청 많이 물렸을 거예요. 막 1,000억 자산가들 고점에 물려갖고 막 지금 클린한 사람들 꽤 많을걸요, 이거? 그래요. 그럼요.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데요. 한때 이게 대한민국을 주름 잡았던 맨날 자고 일어나면은 2년 동안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 뭐 10억대, 뭐 100억대, 1,000억대 자산가들 싹 다 들어가고 물려 있을 텐데 이걸 다 급등시켜갖고 빌딩을 살려줄 일이 없잖아요, 세력들이. 그렇죠? 그래서 단타거리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수익이 나면 예. 팔아버리시고 봐봐요. 아까 전에 재룡전기 얘기했는데 이 고점에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잘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에코프로 보면은 가볍게 움직이듯이 지금은 전선 전력주들이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굳이 무겁고 재미없는 종목으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그렇다고 뭐 더 박살나거나 뭐 지하로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려갖고 갖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수익은 날 수는 있으니까 뭐 10만 6천 원이든 뭐 세게 보면 한 12만 원 뭐 그 정도 내에서는 파시면 되겠고 12만 원까지 갈 수 있나요?
근데 그 12만 원 올라갈 때 동안 재룡산업이 상한가 2번은 더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재룡산업 그래요? 움직인 거 봐봐요, 지금. 지금 에코프로 들어가서 지금 시간을 세워라 내워라 지금 기회비용을 시간 비용을 날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금 전선 전력주들은 지금 자고 일어나면 지금 10%씩 20%씩 상한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하러 에코프로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예. 수익이 올라오게 되면 12만 원 보지 말고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그걸 뭐하러 기다려요? 대충 수익 나면 팔고 전선 전력주 테마 들어가야지. 예, 자.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이 재룡전기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5%에 가까운 무서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75,700원 선에 거래 중인 재룡전기 계속해서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흐름 짚어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0.7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지금 이 시각 2,790선마저 무너졌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도 공세에 0.22%가량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코스닥 8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양대 지수는 계속해서 파란불 켜면서 흘러가는 오늘 우리 시장인데요. 이 금요일이고 또 만기 옵션 동시 이 내만여의 날임을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이 당연한가 싶다가도 또 이런 하락세가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오늘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테마 장세가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에요. 막 급락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박스권, 근데 박스권보다도 지금은 정배열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장세니까 테마주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강하게 움직였죠. 쉽게 안 죽어요. 음식업종도 마찬가지고. 한 번 움직였고 올려놨던 애들은 다시 눌리면 또 갑니다. 이게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장이거나 박스권장에서는 테마가 이쪽이 올라갔다가 저쪽으로 돌아가면 얘는 완전 다 죽어버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 매매하기 좋은데 그중 안에서도 뭐 저출산도 있고 뭐 해운주도 있고 뭐 조선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종의 대표주들도 있고 잡테마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올해 내내 된다라고 이미 4월 달서부터 얘기했어요. 4월, 5월, 6월 전선 전력 테마주는 끝나지 않는다. 인공지능 AI 수요로 인해서 그 젠슨 왕이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보여줬죠. 이렇게 여기 칩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는데 요게 1,400와트 2개 달려 있고 가운데 있는 게 600와트 그래서 3,000와트. 그래서 메인보드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지어내게 되면 그걸 누가 짓겠어요? 그걸 기업들이 짓겠죠.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가정용 컴퓨터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점점 이제 그런 전기를 많이 먹는 인공지능 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업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 바로 옆에다가 소형 SMR 이걸 이제 짓는다고 이제 뉴스들이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예전에서는 뭐 전기가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좀 둔감했지만 요즘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일단 미국이 법을 바꿔갖고 지금 계속 그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주도 잘 움직이는데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은 재룡산업 일단 테마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주들 잘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찝었던 거는 재룡산업이라든지 이런 전선 전력주 맞고요. 원전 테마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은 아닌 게 아닙니다. 걔네들 테마주들도 다 좋아요. 지금은 음식업종 그다음에 뭐 삼계탕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화장품부터 해갖고 뭐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은 다 좋게 보는데 그래도 실체가 있고 확실히 그래도 미래의 인공지능 AI 수요에 맞춰가지고 제가 어제 그저께서도 강연에서도 얘기했고 지난번 강연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강의 때에서도 TV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을 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인공지능 수요로 인해서 지금
재룡산업도 뭐 재룡전기도 그다음에 가온전선도 뭐 대원전선도 이게 지금 왜 폭등을 하겠어요? 이게 계속 이슈가 계속 몰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체코 원전이 됐든 영국 원전이 됐든 이제 원전 이슈도 계속 나올 거고요. 뭐 하여튼간 이쪽 방산, 전선, 전기 테마주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게 쉽게 끝날 테마가 아니에요. 올해 내내 계속되고 뭐 내년에서도 계속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룡전기는 가격이 안 들어왔어도 그 다음 움직임은 아마 원전 테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선 전력 움직이면서 원전이 움직였으니까 원전 테마주들도 잘 보시고 자 그래요. 자 그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1,780원,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요. 1.75%가량 내려가면서 1,66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눌림목이라고 보기에는 하락세가 좀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계속해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세경 하이테크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가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뭐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쭉 가지고 있는 중인데 일단 여기를 지지를 잘 하고 그다음에 7월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은 얘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아침에서는 이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지금 모든 매수세를 다 뺏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방산도 아침에 좀 움직이는 데 했으나 지금 방산보다는 지금 전기 전선 테마주로 싹 다 몰린 것 같아요. 매수세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다른 애들이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애들이 갈 수가 없고 마찬가지 세경 하이테크도 마찬가지고 IT 부품, 핸드폰 부품 죄다 못 움직이죠. 저쪽으로 지금 다 몰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력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뉴스를 계속 모읍니다. 모으겠죠.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가지고 힌트는 많이 줬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 대놓고 지금 당장 딴 거 다 갖다 팔고 무조건 지금 세명전기를 사야 됩니다. 대원전선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갖고 빌딩도 팔아갖고 재롱산업을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제가 얘기를 안 했을 뿐 그런 뉘앙스는 많이 드렸어요. 테마주들 뭐 화장품도 있고 음식업종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체가 있는 앞으로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실체가 있는 이런 전선 전력주로 하라고 말씀을 할 테니까 어쨌든 세경 하이테크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는 됩니다. 11,780원. 근데 11,780원에 사서 이거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그 가격에서 갖고 있을 거면 그렇게 빠르게 수익을 막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는 거를 수익에서 파는 거는 가능은 한데 이거를 그래요 뭐 얘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좀 싸게 사서 뭐 6,000원, 7,000원 싸게 사서 끌고 간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뭐 9,000원 안 깨지면 9,000원 깨지면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7,000원에 산 사람들은. 근데 지금 비싸게 산 상태에서 끌고 간다 그러면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10,000원이 안 깨지면 일단 보유는 되시고 수익으로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 요거 끝나고 제가 긴급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갈 게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일단 게릴라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전선 전력 테마주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아직까지도 좀 아쉬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심상치 않은 이 전선 전력 테마주 잠시 있을 이 게릴라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전략들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 추가적인 상담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2분기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테마주를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재룡전기, 매수가는 73,000원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